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일요일에 여러분들 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꽤 며칠 동안 다른 이슈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질 못했죠. 이 사전 청약 일자가 픽스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전 청약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라고 판단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와는 반대로 어느 정도만 자본이 있다라면 본인이 충분히 기존의 주택을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를 노린다?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때 기존 주택을 차라리 이 서울 쪽 안쪽을 노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자, 막상 본격적으로 사전 청약이 시작되면은 시장은 좀 조용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올 하반기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가장 많이 물량이 쏟아지는 그 시기가 12월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고 이 사전 청약 물량이 어디에 분양을 할지 보시고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어느 지역에 들어갈 것인가. 또 두 번째는 또 이 방식도 다르거든요. 신혼부부 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생애 최초, 그리고 다자녀 특공, 뭐 이런 특별 공급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으로 내가 또 사전 청약에 나설지 이것도 전략적으로 미리 하반기 되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전 청약이 들어갑니다. 사전 청약은 과거에 굉장히 이 여당에서 잘못됐다고 비판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청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일단은 이 프레임으로 내세운 거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앞당긴다. 실체가 앞당겨지는 게 아니라 이 내 집 마련이 된 것, 이 청약 당첨돼도 된 거니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앞당긴다. 두 번째는 지금 수도권의 청약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대기 수요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간 청약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많은 이 아파트들 분양에서 제외된, 특히 이 젊은 분들이 청약 가점 허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목말라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공급의 시그널에서 좀 소외됐던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사전 청약과 3기 신도시 물량의 공급 방식이 좀 대다수 시스템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론은 이 수도권의 그 기존의 주택들, 우리 지금 요즘에 인천 뜨겁죠. 이렇게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똑똑하고 현명해서 인천, 부천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저가 물건들 중심으로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굉장히 뜨거운 상태고, 결국 이 사전 청약이 나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장이 나오게 되면, 지금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겠지만 막상 딱 오픈이 되게 되면 수도권의 기존 주택에 대한 집값을 자극하는 수요들이 분명히 감소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사전 청약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존 주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가 좀 줄고 관심도가 줄면서 좀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도 생기겠죠. 근데 사전 청약이 딱 끝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수요들이 리바운딩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할 때 오히려 반대로 서울 주택을 사라,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잡은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렇게 그 공공택지 분양을 하게 될 때 지구 지정을 하고 이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그 다음 사업 승인을 하고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청약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가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인을 정해버리는, 이 지구 지정하고 계획 승인만 되면 사업 승인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사전 청약을 밀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 전에 사전 청약,
이렇게 해서 과거에도 이 수요들을 일단 묶어두는 거죠. 수요들을 묶어두면서 어느 정도 기존 주택 시장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사전청약이 부활했다. 그리고 당장 올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3만 호 정도의 물량이 사전청약에 풀리게 된다. 3만 호가 작은 물량은 아니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한번 들썩거릴 수 있는 하나의 큰 이슈가 될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3200호인데 어떻게 물량이 풀릴까? 일단 7월에 4400, 그리고 10월에 9100, 그리고 11월에 4000, 그리고 12월이 올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물량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이 순차적으로 그 이전 단계조차 밟지 못한 적이 많기 때문에 12월로 커트라인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물량이 뒤로 좀 물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사전청약 이슈가 계속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게 6개월 정도를 가지고 이슈가 가는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뭐 1년 달하게 이 사전청약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뭐가 제공이 되냐면 추정 분양가, 얼마 정도의 이 본청약 시에 분양을 할 것이다, 이 정도. 그리고 면적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고, 또 구조는 어떻게 되고, 도면이 나오는 거죠, 가도면이. 그리고 세대수, 몇 세대 정도. 그리고 세대수는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예상 도면, 그리고 본청약 시기는 언젠가, 언제 할 거다. 근데 이거는 틀릴 거예요. 도면과 뭐 세대수, 뭐 면적 이런 것들은 좀 잘 예상대로 돌아갈 텐데 본청약 시기는 거의 맞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분양가도 마찬가지. 그대로 갈 확률이 전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확정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가 그리고 시기 요거는 정확하게 맞기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로 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1차 7월 달에는 인천 계양, 지금 뭐 인천 쪽 아파트 뜨겁죠. 계양구도 그렇고 연수구도 그렇고 저가 아파트들 싹 말아 올려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양주 진접, 여기에도 1600세대, 그리고 성남의 복정 1000세대, 그리고 의왕의 청계 300세대, 위례 400세대, 이렇게 해갖고 약 4000세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가 왕숙, 그리고 성남 쫙 있고요. 의정부 있고요. 군포, 그리고 의왕, 수원, 부천 원종, 인천의 검단, 파주 운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지역은 많지 않아요. 그죠? 많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 3차부터 이제 11월부터 있어요. 여기에 있는 11월, 12월 여기에 등장하는 지역들이 내년으로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일단은 하남 교산,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하남이 전세가 급등의 1위였죠. 그리고 시흥의 하중, 그리고 양주 쪽, 과천 쪽, 11월이 아무래도 과천하고 하남 교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지역이고요. 또 12월이 이제 부천 대장, 창릉, 그리고 시흥, 안산, 동작, 구리, 할매, 고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이어지는 이 지역들이 또 굵직한 단지들이 꽤나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지역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과천하고 하남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200호가 2021년에 이 공급 예정인데 사전청약 물량으로 풀리게 될 텐데, 이 공통점을 살펴보면 젊은 수요에 맞춰진 공급이라고 앞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물량이 다 이 젊은 수요들을 위한 이 시스템이거든요. 일단 신혼희망 타운이 물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14,000호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한 공공분양의 85%, 15%만 일반에 제공이 되고 85% 물량이 생애 최초, 그리고 다자녀, 이 특별 공급으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기 신도시를 난 그래도 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가진 자본이 적고, 그리고 상당 시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채워질 것 같다. 지금은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사실 지금은 계약금 정도밖에 돈이 없는 분들은 3기 신도시로 진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차근차근 이 자본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입주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자, 신혼희망 타운 들어가는 기준이 있고요. 신혼부부,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특공이라고 하는 생애 최초하고 다자녀랑 이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혼희망 타운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점제라고 보시면 돼요. 가점제. 만점 13점짜리입니다. 근데 이 생애 최초 다자녀 특별 공급은 추첨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게 좋다. 근데 어느 정도 가점이 되면은 당연히 가점제 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가점이 좀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뭐 결혼도 안 했다. 뭐 이러면 당연히 추첨제로 가는 것이고, 예. 여기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지역도 전략을 세워야 되지만, 이렇게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 자, 바로 이게 이 표가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예요. 그래서 조건, 그리고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청약 통장, 자녀 유무, 선정 방식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혼부부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신혼희망타운 뭐 들어갈 때도 자녀가 많아야지 점수가 높아요. 예. 자녀가 3명이면은 뭐 거의 무적이죠.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지 다자녀 특공은 되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이 조건을 갖추긴 어렵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자녀가 3명이면은 거의 뭐, 된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다자녀 특공을 노리시는 게 좋고, 이 외에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간 분양을 한번 살펴보면 이 특별공급 당첨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뭐 2020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 당첨된 신혼부부 중에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은 10%도 안 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두 자녀를 둔 부부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63%. 예, 그리고 나머지 자녀 한 명이 25%, 그리고 세 자녀가 3%. 예, 이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공급이나 이렇게 공공분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자녀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신혼 희망타운, 예, 신혼부부 특공 뭐 이런 것들 다 가점제니까, 그렇죠?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지만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면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을 환경이 우리나라가 어서 빨리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이 아파트 때문에 다자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3기 신도시와 이번에 사전 청약 물량으로 얘기하는 이 3만호, 과연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될까 생각했을 때 이전에도 우리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자, 공급 자체를 누구나 원하는 주택의 프레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잠만 자면 되는 그러한 의식주의 하나로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는 이 퀄리티나 뭐 이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말 그대로 거주할 집일 뿐이지 이번에 공급되는 것들이 일반의 기존 주택보다 뛰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떻게든 좀 저렴하게 공급하고 많이 공급하는 것이 모토기 때문에, 예,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주택이 되긴 어렵죠. 누구나 원하는 주택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환금성 부분에서 주변에 있는 주택들과 경쟁해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커질 수 있는 아파트는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들 중에서 극소수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마저도 입지 때문에 가치가 좀 높아질 뿐이지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구조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전용 금융 상품을 이용을 하는데 수익 공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있으면은 나누는 구조로 가는 것이죠. 대신 금리는 싸죠. 금리가 싼 걸 누가 요즘에 원합니까? 금리 싼 것보다는 본인이 가는 게 낫지. 아무튼 간에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중복되는 부분인데 구조 부분, 퀄리티, 이런 기준은 많은 분들, 수요자들이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많은 아파트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이 공공이라는 그 미명 아래 지어진 주택들은 좀 빠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일단 퀄리티, 구조, 그리고 뭐 주차장 대수, 그리고 뭐 커뮤니티, 이런 게 다 빠집니다. 조금 빠지는 게 아니라 많이 빠져요. 그리고 관리 자체도 일반 민간 분양 아파트들과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요. 친절함까지도, 예. 그 경비를 보시는 분 친절함까지도 차이가 나요. 공공과 민간은. 예. 이거는 뭐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이 정말 없다면 3기 신도시의 계약금 정도 지불할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걸 끌어가면서 정말 말 그대로 거주할 집, 내 집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수요자들은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전 청약이.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 기존 주택에서 관심이 멀어지는 시기거든요. 사전 청약 분양이 나올 때마다 관심과 기사들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터질 겁니다. 그때 기존 주택과 중저가 시장은 또 한바탕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는 조용해질 거예요. 수요자들이 좀 감소하는 감세 기가 생길 텐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저렴하게 기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봅니다. 결국에는 입지 강성이 영원한 것이지 신축이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이때다. 올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 굉장히 뜨거울 텐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아까 가격, 시기 다를 거라고 말씀드렸죠. 본청약 되면 다시 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Q&A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이 자료는 또 블로그나 카페에 올릴 겁니다. 블로그 이웃 신청 많이들 부탁드릴게요. 자,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 분양가는 시세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 근데 우리가 이전에 공공분양은 거의 뭐 60%, 70% 수준의 분양가니까는 로또 분양 얘기가 항상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높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공시가도 계속적으로 빨리 수도권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청약 때 생각하는 가격과 그때 가격은 많이 다를 겁니다. 여기서도 정확히 판단이 하기가 어렵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보다는 쌀 거다.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전청약제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한 건 아닌데 왜 도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어서 기존 주택에 갈 수 있는 수요를 감소하면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니까 한다. 과거에는 했을 때 그렇게 까더니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전 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되었는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사전 청약 했는데 본 청약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여기서는 1, 2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예. 1, 2년 안에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현장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진즉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이슈들이 있었고 저도 요즘에 좀 날씨가 좋아지니까 많이 바빴습니다. 예, 바쁘고 촬영도 많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걸 바로 전달 못 드렸는데 이미 이건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니까 예전에 사전청약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거에 했던 게 어디 안 갑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네. 아무튼. 자, 블로그 열심히 지금 저희 팀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즘에 또 새로 들어가는 이 아파텔 좋은 입지에 있는 거 또 사전에 또 볼 수 있는 글들이나 또 아파트나 이런 분양 소식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멤버십 강의 시청 가능하시죠. 여기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주말 마지막까지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